토토의 이야기 나라. 여의도의 인어공주.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임금님의 맏아들로 세자에 책봉된 호구광자는 나이 많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곧 임금님의 자리에 오를 예정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청나라에서 온 사신이 호구광자의 임금 즉위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었죠. 청나라 사신은 조선의 처녀 3,000명을 공물로 보내지 않으면 왕자가 임금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어요. 조선의 처녀 3,000명을 청나라로 보내지 않으면 호국 왕자의 왕위 계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나라 사신의 무리한 요구에 조선의 임금님과 신하들 그리고 호국 왕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고한 처녀들을 3,000명씩이나 머나먼 타지인 중국의 청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아무리 조선의 왕위 계승이 중요하다고 해도 못할 일이었죠. 마음이 가장 복잡한 것은 역시 왕위를 이어받을 호국 왕자였어요. 조정의 신하들은 처녀들을 뽑아 청나라로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호국 왕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호국 왕자는 달빛이 밝아오는 밤이 되면 홀로 남쪽의 강가로 말을 달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것이지? 어느 날 평소처럼 말을 타고 강가로 달려가 걱정과 근심을 시키던 왕자에게 아름다운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노랫소리는 왕자의 마음을 달래듯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죠. 노랫소리에 위안을 얻은 왕자는 노랫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강가를 헤매었지만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노래를 부른 여인의 정체를 알아내고야 말겠다. 왕자가 매일 밤 강가를 찾았지만 여인의 노랫소리는 보름에 한 번씩 둥근 달이 뜰 때만 들려왔어요. 왕자는 자신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노래를 부르는 여인을 만나보고 싶었죠. 다시 보름달이 뜬 어느 날, 왕자는 여인의 정체를 발견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의 발굽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먼 곳에서 말을 내린 왕자는 살금살금 풀숲에 숨어있다가 노래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죠. 드디어 갈대들을 헤치고 노래가 들려오는 강가에 다다른 왕자는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을 발견하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신 누구요? 왕자가 본 곳에는 한 명의 여인이 커다란 거북이의 등 위에 올라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의 생김새가 일반적인 여자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바로 허리 위의 모습은 노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허리 아래로는 다리 대신 비늘로 뒤덮인 꼬리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왕자는 그 괴상한 모습에 칼까지 뽑아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모두 이야기해 드릴 테니 그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왕자의 칼을 막아서니는 바로 거북이였어요. 여인을 떠받치고 있던 커다란 거북은 어느새 사람으로 변신하여 왕자에게 칼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죠. 이분은 이곳에서 용왕님이라고 부르는 바다왕의 따님인 인어공주이십니다. 나이 많은 거북이는 호구광자에게 인어공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인어공주는 바다왕의 막내딸인데 마녀의 저주를 받아 물거품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덴마크 왕국 왕자의 청혼을 받으면 인간이 될 수 있었지만 마녀의 장난으로 마지막 순간에 청혼을 받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물거품이 된 인어공주는 이곳저곳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이곳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었죠. 거북이는 인어공주가 걱정이 되어 함께 다니는 바다왕의 신하였어요. 마녀의 저주로 물거품이 되었지만 저렇게 보름달이 뜰 때면 마녀의 마법이 약해진답니다. 마녀의 마법이 약해지면 이렇게 잠시나마 원래의 모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 한강은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기에 마녀의 마법을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랍니다. 인어공주도 왕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제서야 왕자는 인어공주의 노랫소리가 아름답지만 구슬프게 들렸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강의 강변에서 보름에 한 번씩 자신의 몸을 찾게 되면 노래를 부르며 슬픔을 달랬던 것이었죠. 그런데 왕자님은 어떤 이유로 홀로 이 강변을 거닐고 계셨나요? 그렇게 슬픈 얼굴로요. 왕자가 인어공주의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다고 말하자 인어공주가 왕자에게 물었어요. 왕자는 길게 한숨을 내쉰 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연로하신 아버지 임금님을 대신해 왕위에 올라야 하지만 청나라 사신의 무리한 요구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었어요. 왕자님,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에 그 청나라 사신을 이곳으로 데려와 주시겠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인어공주는 호국 왕자에게 청나라 사신을 데려와 달라고 간청했어요. 왕자는 인어공주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인어공주의 말대로 청나라 사신을 데려오기로 약속했죠. 으스스한 밤에 웬 달놀이를 하자고 부른 것이요? 보름이 지난 후 왕자는 약속대로 보름달 아래 강가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며 청나라 사신을 데리고 강가에 도착했어요. 청나라 사신으로서는 어두운 강가에서 일종의 공포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느 노인이 헐레벌떡 왕자와 사신이 있는 쪽을 향해 달려왔어요. 자세히 보니 그 노인은 인어공주를 따르는 거북이가 변신한 사람이었죠. 지체가 높으신 분들께서 어찌하여 보름달이 뜨는 밤에 바깥 나들이를 하시는 겁니까? 목숨이 몇 개씩 되는 분들인가요? 사신이 청나라에서 온 신분을 밝히자 노인은 조선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 바깥 나들이가 무척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남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처녀들이 활개를 친답니다. 노인의 말은 믿기 힘든 것이었어요. 노인의 말에 따르면 조선의 처녀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온몸이 비늘로 덮인 괴물로 변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홀린 다음 피를 빨아 목숨을 잃게 한다는 말이었어요. 오늘이 보름달 뜨는 밤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어서 피하시지요. 부하하하하.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런 거짓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요? 내게 겁을 줘서 청나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압니다. 왕자는 사신에게 긴급하게 몸을 피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사신은 노인과 왕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어공주의 노랫소리였죠. 노인은 더욱 다급하게 몸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짓말은 그만하시오. 내 두 눈으로 본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청나라 사신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자신의 두 눈으로 노래소리의 정체를 보아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노래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죠. 강가에 멈춰선 청나라 사신은 발길을 멈춘 채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정말 비늘로 덮여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인어공주는 엷은 미소를 보이며 청나라 사신을 유혹하는 것처럼 손짓을 해보였어요. 사신은 인어공주의 비늘 덮인 지느러미의 모습을 보고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아이쿠 세상에나! 조선의 여자들은 정말 보름달만 뜨면 비늘 덮인 괴물로 변하는구나. 인어공주의 모습에 놀란 청나라 사신은 정말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생각하고는 그 길로 줄행랑을 치고 말았어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하는 조선의 처녀 3,000명은 필요도 없고 간섭을 안 할 테니 왕위 계승도 알아서 하라며 청나라로 돌아가 버렸죠. 그 뒤로 두 번 다시는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주님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소. 저와 결혼해 주시오.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거품이 되어 다시 떠나려는 공주를 잡으며 왕자가 외쳤어요. 왕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공주에게 청혼을 했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에게 청혼을 받은 인어공주는 어느새 마법이 풀리고 두 다리를 가진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왕자의 청혼을 받지 못해 물거품이 되어야 했던 공주는 다른 나라 왕자인 호국 왕자가 청혼을 하자 저주도 풀리고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죠. 왕자님, 공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어공주의 곁을 지키던 거북이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왕자는 공주를 궁궐로 데리고 와 성대한 임금 즉위식과 함께 공주와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후 사람이 된 인어공주는 호국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물속에서 나온 인어공주를 기념하기 위해 인어공주가 나타났던 강가의 모래섬을 일컬어 물을 뜻하는 삼수변과 여자 여자가 붙은 너 여자를 써서 인어공주를 기념하는 여의도라 부르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의도의 강가에 가면 덴마크에서 온 인어공주의 동상을 볼 수 있답니다.